창작 오디오 극장 소라고동. 시차.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간이 멈출 때면 편하게 자고 있을 누군가가 떠올랐다. 내 처지도 모른 채 골아떨어졌을 모습을 생각하면 괘씸했다. 하지만 굳이 깨우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다. 그래, 그냥 자라. 깨지 말고. 시간이 멈추기 시작한 건 내가 14살일 때부터였다. 초반 몇 개월 정도는 시도 때도 없이 2시간씩 멈추더니 날이 갈수록 멈추는 시간은 길어지고 횟수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지 15년쯤 되었을 때부터는 대충 규칙적으로 멈추기 시작했다.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정지된 시간들이 누군가의 수면 시간과 비슷해 보인다는 것 뿐이었다. 그게 진짜인지, 진짜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문제였지만. 됐어. 찾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텐데. 애초에 찾을 수도 없겠지만. 하지만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게 멈춘 밤. 편의점 음식을 훔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카운터에는 어려 보이는 학생이 턱을 괜 채 잠들어 있었다. 평소 즐겨 먹던 컵라면을 찾아 안쪽으로 들어갔다. 아니, 이건 왜 이렇게 꺼내기 힘든 데 있는 거야? 라면을 꺼내고 있는데 세상의 소리가 끊기듯 들리기 시작했다. 세상이 완전히 제대로 돌아가기 전에 밖으로 나가야 했다. 겨우 꺼내 컵라면을 끌어안고 바깥쪽으로 나갔다. 알바생이 눈을 감은 채로 머리를 이리저리 꾸벅거릴 때마다 소리가 조금씩 들리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계산 도와드릴까요? 그게 아니,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네요. 누가 봐도 수상한 말투로 말했다. 학생은 의심쩍은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다가 내가 안고 있는 컵라면을 빼앗았다. 다음엔 챙겨오세요. 네, 미안합니다. 빠르게 편의점에서 나왔다. 내가 편의점을 나온 후에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학생을 다시 쳐다봤다. 학생은 잠에서 깨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학생의 고개가 까딱거릴 때마다 소리가 들리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얼굴을 잘 기억해두기로 했다. 어서 오세요. 저기,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뭐 좋아해요? 네? 저요? 그날 이후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별짓을 다 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에 편의점을 방문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남는 기프티콘을 주겠다며 번호를 알아오기도 했다. 누가 보면 수작 부리는 줄 알겠어. 나는 그렇게 꿍얼거리다가도 20대의 학생이 좋아할 만한 게 보이면 곧장 집어들었다. 그렇게 새벽마다 선물을 갖다 바친 지 3주째 되는 날이었다. 근데 형,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혼자 고생하시니까. 그만 줘요. 부담스러운데. 돈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산 거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럼 다 어디서 나는 건데요? 학생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물었다. 컵라면을 훔치다가 걸렸던 게 첫 만남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나를 도벽이 있는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아니라곤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닌데. 잔뜩 의심을 품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학생에게 대답했다. 지원씨 잘 때 훔쳤는데요. 저 일하는 편의점에서요? 아니요. 어디서든. 되게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믿기 힘든 소리긴 하죠. CCTV에도 안 찍힌다는 사람이 이렇게 돈이 없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는 거 말고. 네, 시간은 뭐 제가 멈추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부러는 아니지만. 암만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그대로인데 제가 이렇게 이상하니까 웬만한 건 이상하지도 않죠. 그렇겠네요. 근데 형, 왜 여태 금은방을 안 털었어요? 불안하니까요. 시간은 멈췄어도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형 말고 제가 깨 있어야 하는데. 그럼 저는 지금 엄청 부자일걸요? 지원은 생각보다 내 얘기를 쉽게 믿었다. 아마 내가 그의 이야기를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 아닐까 싶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원은 그저 잠이 없는 사람일 거고 아무도 그의 고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말을 믿는 것과 말이 통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었다. 그건 그런데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안 잘 순 없잖아요. 저는 잠 참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못하기도 하고.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원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 라는 친절한 말을 놔두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지원을 설득할 방법은 외로움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 싫어서 새벽이 싫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야간 알바 하잖아요. 내가 새벽에 같이 일어나 있을게요. 같이? 언제 잘 건지만 말해줘요. 나도 그때 잠들면 되니까. 그리고 새벽에 사람 필요하면 나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도 갑자기 시간이 멈춰서 당황할 일 없고 괜찮지 않나? 이건 내가 혼자 남겨지지 않기 위한 제안이기도 했다. 지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생관계는 그렇게 시작됐다. 우리가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지원이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자고 일어난 밤에 연락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14살이나 많은 내가 그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긴 했지만 지원에겐 상관없는 듯했다. 아무렴 이상한 시간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둘뿐인데 그깟 나이 차이가 무슨 소용일까? 우리는 주로 이상한 시간 때문에 생겼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은 주로 멈춘 시간 때문에 겪었던 난감한 일들이었다. 집에 가는 버스에서 시간이 멈춰 문을 열고 탈출한 일. 누군가와 함께 밤을 보내기 직전 시간이 멈춰 김이 팍 식은 채로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던 일 같은 것들. 괜히 미안하네. 앞으로 뜨거운 밤 보내기 전날에 얘기해줘요. 그걸 내가 너한테 왜 얘기해? 그래야 전날 많이 자놓죠. 알았어, 말할게. 신기하다. 궁금해요. 다 멈춰 있으면 어떤 기분인지. 부러워? 아니요. 그래도 8시간씩 멈추는 건 좀... 반면 지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어렸을 때의 일이거나 밤에 겪는 외로움에 대한 일이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자는 척이에요. 왜? 그러니까 자야지만 끝나는 상황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땐 많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유치원 때? 그때 일이 아직도 기억나? 어지간히 끔찍해야죠. 저는 낮잠 시간이 진짜 싫었어요. 분명 저는 엄청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계속 잤는데 아무리 자도 낮잠 시간이 끝나질 않아요. 선생님들은 왜 안 자냐고 그러고 저는 다 잤다고 하고. 어떡해요 그럼. 꼼짝없이 눈 감고 그 시간이 끝나길 기다려야죠. 그건 생각 못했네. 그래도 지금은 좀 덜 힘들지 않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안 자면 괜찮아요. 제가 제일 못 견디겠는 건 나는 못 자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MT나 여행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취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지금은 좋아요. 자는 척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각자의 일상은 서로에 의해 이해되는 듯 했다. 가끔 조금씩 엇갈리는 것만 빼면. 지원은 피곤하면 바로 잠들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반면 나는 가끔 수면 유도제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잠드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있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날도 있었다. 형,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좀 마셔봐요. 그게 됐으면 벌써 잘 잤겠지. 지원은 그런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도 걔 나름의 진심 어린 조언이 그닥 곱게 들리진 않았다. 조금씩 삐그덕대던 공생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형, 11시니까 저 이제 잘게요. 친구와 만난 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던 도로 위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차는 잠시 정차해 있었다. 5분만 버텨주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데. 급하게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창밖에는 내리던 눈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등이 바뀌질 않았다. 지원아, 지금 자면 안 돼. 잠깐만 일어나봐. 10분만. 나 지금 집 가고 있단 말이야. 연달아 보낸 메시지도 전송되지 않았다. 꼼짝없이 지원이 깰 때까지 도로에 갇혀 있어야 했다. 택시라면 내려서 걸을 수라도 있었지만 내 차는 버리고 갈 수가 없었다. 차를 세워두고 하염없이 기다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가 자는 시간을 오롯이. 그러다 문득 뒷차의 경적 소리에 화들짝 놀랐겠다. 잠들어 버렸던 것이다. 신호등은 어느새 초록불로 바뀌어 있었다. 급하게 엑셀을 밟았다. 집 가는 길이었어요? 11시에 자겠다고 말했잖아요. 지금은 집이죠? 집에 도착하고 지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답장을 보내고 싶진 않았다. 신호등 앞에서 서 있지 않았더라면 죽을 수도 있었던 날이었다. 휴대폰을 엎어두고 잠을 청하려는데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집이에요? 나 좀 잘게. 저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겠다면서요. 너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어나. 더 빨리 들어갔어야죠. 미리 말했었잖아요. 너는... 아니, 너는... 따지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아직 내가 집에 갔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 잠깐을 어떻게 못 참을 수가 있니?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20살짜리와 유치한 사랑 싸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다. 그래, 따지고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나였으니까.
애초에 간절한 건 내 쪽이었고. 그런데 어쩐지 조금 억울한 기분은 뭘까? 나는 평생 그 어린애 하나 때문에 시간에 휘둘리며 살아야 하나?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내가 했던 일은 커피를 사주는 것이었다. 잠을 좀 참아보라는 무언의 부탁이었다. 저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미안, 까먹었네. 산 거니까 그냥 먹어. 커피를 사준 날에는 내 하루가 끝나기 전까지의 시간이 조금 늘어나길 바랐다. 지원은 내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커피를 잔뜩 마시고도 잘만 잤다. 샷을 추가한 커피를 사주는 날에도 그랬다. 일부러 자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 참아줄 법도 한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지원은 나를 위해 참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랬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던 날. 프리랜서인 나에게 입사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엉망진창인 시간 속에 살아야 했기에 회사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지원을 알게 된 후로는 가능할 것 같아 우선 면접을 해보겠다고 대답한 차였다. 가끔 낮잠에 빠져버리는 지원이 불안하긴 했지만 그런 걱정 때문에 찾아온 기회를 걷어찰 순 없었다. 혹시나 잠이 조금 오더라도 이 정도는 참아주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완전히 틀려먹은 생각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회사에 들어서 인사를 건네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다. 언제 다시 시간이 움직일지 몰라 앉을 수도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나는 멈춰버린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서서 시간이 다시 가기를 기다렸다. 오랜만에 신은 정장 구두 때문에 발이 아파왔다. 그렇게 2시간 정도를 서 있었던 것 같다. 완전히 지쳐버린 나머지 엉망으로 면접을 끝마쳤다. 문득 지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가 사라지면 내 세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아니, 영원히 잠들어버린 것이니까 내 시간도 영원히 멈춰버릴까? 그럼 나는 그 아이에게 맞춰져야 하는 사람인가? 신은 나를 버린 게 틀림없었다. 신이 버렸다는 말은 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잠깐 참아보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잖아. 형, 처음에 한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조금만 배려해달라는 거지. 강요하면 배려가 아니죠. 서로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저는 형이랑 알고 지내기 전이 훨씬 더 편해요. 지원의 말을 들으니 겁이 났다. 이렇게 그와 멀어지게 되면 나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때로 돌아가야 했다. 시간이 멈추면 체념하고 그대로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했다. 알았어. 미안해. 부탁 안 할게. 아니요. 자꾸 끼어들 거잖아요. 지원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떴다. 처음 시간이 멈췄던 때를 떠올렸다. 그대로 모든 게 멈췄어야 했을까? 그러면 나는 지원을 찾지도 매일 멈추는 시간 속에 괴롭지도 않았을 텐데.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이후에도 구질구질하게 지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진짜 부탁할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간절해 보이네요. 간절해. 그래서 싫은 거예요. 간절하면 또 끼어들게 돼 있으니까. 그 이후 지원은 나와 할 수 있는 모든 연락수단을 끊어냈다. 이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를 완전히 잊을지도 모르는 법이다. 나는 시간이 멈출 때마다 걔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조차도 조금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멈추지 않아 그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바에는 이상한 시간 속에 다시 잘 적응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야 어떻게든 잘 살아왔으니까. 시간 때문에 힘든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니까. 그래, 잘 자라. 나처럼 괴롭지 말고 자주 깨지도 말고 이왕 자는 거 푹 개운하게.